곱슬머리가 콤플렉스였던 남 씨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미용실을 찾습니다. 펌과 염색까지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MZ세대답게 스타일을 포기할 순 없기 때문인데요. 평소 단골 미용실만 다녔던 남 씨는 얼마 전 동네에 새로 생긴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고가의 클리닉을 무료로 해준다는 이벤트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곱슬머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은 것은 물론 머리끝이 갈라지고 끊어지기까지, 게다가 두피에 염증까지 생긴 겁니다. 남 씨는 사진을 찍어서 미용실로 보내 항의했고 비용을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발 상태를 본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말을 바꿨고 미용실을 찾은 남 씨에게 돌아온 것은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며 통보했습니다. 모발이 상한 것도 억울한데 남 씨는 정말 영업방해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자, 일단 이 평소 단골 미용실만 다녔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미용실 어지간해서는 함부로 안 바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남 씨의 경우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다 보니까 머리하는 비용이 무척 많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긴 머리는 특히 모발 관리가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1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클리닉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머리는 엉망이 됐고 여기에 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하게 된 건데요. 이런 남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은 우리 이수진 기자가 되게 비슷한 세대니까 좀 많이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다고 하니 제 또래일 것 같은데 이게 곱슬머리들이 세대와 상관없이 머리 스타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곱슬기가 있으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반년에 한 번은 뿌리 매직도 하고 또 매일매일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어지간해서는 미용실 잘 안 바꾼다 이랬더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래도 싸면 바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박 변호사님도 싸면 바꾸시나요? 전 잘 안 바꾸는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맞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좀 디프레스 돼 있으시죠? 아닙니다. 예. 그러세요? 예. 머리 좀 잘하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아마 예. 이분도 머리가 좀 길다 보니까 머리 유지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한 번에 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이 새롭게 연 미용실 가면 좀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그러고 좀 싸게 해줍니다. 그리고 용품 같은 거 좋은 거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주로 새롭게 오픈하는 미용실에 자주 좀 갔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터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서비스 또 이벤트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새로 오픈하는 미용실만 찾았던 거군요. 네, 그런 경우 많죠. 게다가 MZ세대는 이 머리가 길면 돈이 되게 많이 들죠. 왜냐하면 머리 뭐 펌돼야 되죠, 염색돼야 되죠. 클리닉도 요즘은 이제 머릿결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클리닉도 하고 이러면은 막 10만 원 이상, 뭐 20만 원 막 이렇게도 깨지니까. 근데 이제 미용실이 새롭게 오픈한다는 미용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고가의 두피 클리닉, 헤어 클리닉을 무료로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혹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그 클리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약도 굉장히 좋은 거 쓰고 또 여기 헤어 디자이너들도 보니까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 계시던 분들이 와 있고 그래서 고민 없이 나 여기서 가봐야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굉장히 또 친절하고 잘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 이런 걸 원한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막 사진도 보여주고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게 잘 머리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업88님이 지금 이 남모 씨처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팀장님, 일단 머리를 저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싸게 했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자, 그런데 이틀 후에 이렇게 머리를 감고 봤더니 완전히 이게 그냥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용실에 처음에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참 예쁘고 고왔겠죠. 여자의 아름다움은 머리카락이고 남자의 자존심은 머리인데 아름답게 됐는데 이거를 머리를 감고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두피 곱슬이 펴지지도 않았고
찰랑찰랑한 모발이 끝이 갈라져 있고 또 모발 중간중간에 끊어짐이 보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머리끝이 불탄 것처럼 돼 있고 두피가 따갑고 빨갛게 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게 지금 좋은 약을 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원장한테 보냈어요. 이거를 변상해 달라. 여러 가지 피부명 피부도 변상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원장님 흔쾌히 그럼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피부 다친 것도 제가 뭐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흔쾌히 말을 했습니다. 예. 저 우리 이 기자하고 소장님은 실제 저런 경험이 있나요? 이 기자부터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좀 비슷한 경험이 있긴 있는데요. 단발로 잘라달라고 했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가서 조금 다시 다듬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혹시 입사 후인가요? 입사 전이에요. 아, 네. 어쩐지 그런 모습은 그래서-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다시 하지 말고 다른 데를 가야겠구나라고 하고서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던 그렇구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소장님은 네. 혹시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여성이면 당연히 있는 경험이죠. 미용실 사건이란.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사건마당 제가 잠깐 쉬기 전에 이제 매일 나올 때 급기야 한 4년 정도를 매일 나오니까 머릿결 맨날 드라이를 하잖아요. 맨날 이제 방송국에서 드라이를 하니까 이게 상해갖고 안 빗겨지는 거예요. 아이고. 빗질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클리닉을 거금을 주고 끊었어요. 바쁘고 뭐 돈도 아까웠지만 끊었는데 클리닉을 한 5번 받았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다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던데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끊고 결국에는 단발로 더 짧게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고. 그런 세상에. 경험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고가예요, 클리닉은. 예. 아, 팀장님은 미용실 가십니까? 이발소 가십니까? 저는 단골 미용실을 가서 딱 앉으면은 알아서 제가 짧게 하면 알아서 착 해줍니다. 너무 좋아요. 아, 미용실을 다니신다고요? 미용실 안 다니십니까? 변호사님 미용실 안 다니세요? 예, 미용사입니다. 네. 아니, 박 변호사님은 그냥 일단 열애로 두시고요. 예. 아니, 팀장님 좀 딱 보면 이건 딱 이발소 각인데.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발소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미용실밖에 없기 때문에 또 미용실에 가면은 원장님이 잘 해줘요. 단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장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정보경. 아, 다음번에 서비스 받으시겠네요, 또. 네네. 예, 좋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죠.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 사연을 다루게 된 게 환불을 해줬다고 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들었잖아요. 됐으면 이 사연을 다루지 않았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미용실 원장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받아갔는데 그 다음 날도 환불을 안 해준 거죠.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불을 안 해줬는데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미용실로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남 씨 머릿결이랑 두피 상태를 보고 이 정도 손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불은 물론이고 병원비 배상도 안 된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자, 지금 팀장님 아까 그 미용실 다니신다니까 어떤 가족 여러분이 그 파란 클럽 다니시는 것 같다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우리 박 변호사님은 빼냐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고. 미용실 다닙니다. 예. 예, 한 달에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예.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요. 그러시고. 네. 자, 소장님 그런데 네. 모발 손상도 속상한데 네. 원장이 이렇게 나오면 네. 와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원장이 왜 그렇게 태도를 바꿨는지는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무슨 원래 그렇게 안 해주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막상 만나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싸움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원장과 남 씨가 둘 다 흥분하게 됐고 언성이 굉장히 높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예. 고객들도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다가 이제 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환불도 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 씨는 또 환불을 해주지 않고 나갈 수 없다. 이래서 결국에는 큰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피해자인데 지금 고소를 당할 상황이 지금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건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 영업 방해 행동을 한 걸로 보여요. 소란을 끼쳤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예. 본인 환불을 못 받는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미용실에서 환불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거 영업방해로 고소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언쟁. 이 업무방해죄가 위력이나 위계입니다. 위력이 뭐냐면 폭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막 욕설을 한다든지, 폭압. 예, 뭐 겁박을 준다든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떤 위력적인 상황을 느끼게 한다든지. 지금 환불 소송을 벌이고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고소한다는 사람이 다 고소를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고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으름장을 놓는 으름장 놓는 경우가 많고요. 예. 뭐, 고소하겠다 뭐라고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여기 지금 문제는 환불이 지금 쟁점 같거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해결될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고소는 안 된 단계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러면 말이죠, 중요한 것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뭐 무슨 법정으로 가지 않는 가기 전에 정말 이걸 받아내고 현명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참, 변호사로서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법적으로 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약합니다. 소비자원을 통할 수가 있어요, 한국 소비자원. 근데 거기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본인이 또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입증하는 과정에서 지칩니다. 그래서 다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미용실에 안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욕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인터넷 댓글을 쓰면 그것은 또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별점 테러 같은 거요? 그렇죠.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뭐 정보통신망 위반이라든지 업무방해죄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오히려 본인이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뭐 소비자원이 아니라면 좀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머리 한번 잘못되면 소장님 진짜 이게 한동안 계속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머리 하나에 사람이 바뀌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연구된다고 얘기하는데 속상하실 연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삐리리리리리. 예, 연구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상한데, 근데 있었던 일을 쓰는 거가 고객 평이잖아요. 뭐 만들어내지는 않고, 그래서 공격하지 않는 걸로 쓰면, 그렇죠. 잘 쓰면 그죠? 됩니다. 잘 쓰면 정말 사실만 쓰면 되는데 또 피해 당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을 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